몽룡보탑이라고 알아요, 여러분들? 몽룡보탑. 이제 책보고님 동영상이 나오는데, 이 몽룡보탑은 이게 당태종, 당왕 이세민이가 고구려한테 져갖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우물에 숨어요. 근데 고구려 군사가 찾아왔는데 그 우물을 이렇게 보니까 거미리 찾아갖고 그냥 지나가. 그래서 살아남아요. 겨우 살아남아. 그래서 거기다 탑을 줘요, 나중에 당태종. 그러면 이 몽룡보탑이 여러분 생각에 당나라 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고구려 쪽에 있어거나. 아, 신라 땅 여기 어디쯤 있어? 이쯤 어디에 나옵니다. 오, 그러면 이 안평에서 전쟁해갖고 고단 전쟁을 하잖아요. 안시성 여기, 요동, 배감, 요동, 건안. 여기서 패배해갖고 일로 못 돌아가고 이렇게 도망갔나? 아니면 이렇게 도망을 갔나? 어쨌든 도망을 간 거야. 자, 그런데 신라의 땅에 있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몽룡보탑이 신라 땅에 있으니까 가짜일 수 있다. 이렇게 의문을 합니다. 가짜일 수 있다. 그럼 가짜든 진짜든 둘 중에 하나겠죠. 가짜라면 누군가가 관광산업을 위해서 여기 놨을까? 뭐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 예전부터 계속 내려오던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몽룡보탑이 진짜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뭐 안 떠올라요? 자, 지금 고당 전쟁을 했습니다. 고당. 근데 당나라가 졌어. 그래서 당나라가 졌다고 기록에 나와. 그런데 이 고당 전쟁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신라야. 당은 제후고 용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고신 전쟁이 났는데 신라가 진 거야. 근데 신라는 여러분들 보다시피 신라는 참 묘하죠. 신라는 싹 빠져 있고 당나라만 나와. 당나라만. 오, 진짜 그러네. 당나라 용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라 용병. 진 거는 당이 진 거고, 나중에 이제 고당 전쟁 해갖고 신라로 참전해서 그때 이긴 거는 신라가 이긴 거야. 자, 이긴 거는 이긴 기록은 신라 거만 남고 진 기록은 당이 남았네. 그러면 당태종이 신라 쪽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겨우 신라의 후원으로 살아남아서 돌아간 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몽룡보탑이 신라 땅에 있는 게 설명이 되는 거야. 아, 그럴 수 있네. 왜 여기 있어? 왜 이걸 가짜라고 봐? 그 가짜인데 그 수치스러운 걸 왜 중국 가운데 끼인 나라 애들이 지금까지 그걸 보관하고 있겠냐고. 그럼 설명이 다 되잖아. 아, 신라가 자기들 진 기록은 뺀 거야. 당나라가 그냥 독박 쓴 거라고. 용병들이니까. 진 건 니들이 한 걸로 해. 이긴 건 우리가 이긴 거야. 기록을 쓰면 안 되지. 쪽팔리니까. 왜? 통일신라 했잖아. 역사를 이긴 나라잖아. 신라가. 이 역사가 보장태양시절에 쓰여진 역사면 신라가 진 기록이 나오겠죠. 그런데 보장태양 때 쓰여진 게 아니라 신라도 없어지고, 그리고 고려가 세워지고 한 100년인가 150년 지나서 역사책이 쓰여진다고. 그러면 이때로부터 한 300년 후에 쓰여진 역사책이야. 그러면 당연히 신라의 치욕적인 기록을 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김부식이가 경주김씨잖아. 신라를 우월적으로 써줘야지. 그러면 희생양은 누가 돼야 된다?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가장 반기에 해당되는 당나라 니들이 독박을 써야지. 앞뒤가 딱딱 맞잖아. 배하곡시고 후이 하사했어. 아니 1월달에 결심해서 7월달에 전략 세워 10월달 됐으면 공격을 들어가야지. 뭘 또 노인들 모아놓고 이런 내용은 1월달에 해야지. 1월달에 준비할 때. 너무 이상하잖아.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 설명하는 거, 친정에 당해서 설명하는 거 뒷얘기예요.
그러나 연개소문은 군주를 시하고 또한 대신을 사륙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일국의 사람이 목을 내밀고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 일국이란 한 나라가 고구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조정의 의논은 도리어 사정에 밟지 못하여. 당연하지. 당왕 이세민은 욕심이 나지. 신라가 지금 지원 많이 해줄 때 여차 고구려 쳐서 잘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 수나라도 어쩌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졌지만 자기는 있을 것 같아. 그럼 자기도 독립해서 천자 한번 될 수 있는 기회야. 그런데 조정에 있는 대신들은 수나라 시절에 젊어서 싸웠다가 그 죽는 거 다 보고 돌아왔던 애들이 대신이 된 거라고. 다른 사람이 대신 되는 게 아니야. 수나라 때 관료였던 애들이 나이 들어서 대신이 된 거야. 그러면 걔들은 전쟁하라고 그래야 말아야 돼. 아무리 신라가 압력을 행사하고 군사를 지원해줘도 지금 할 때 아니라고. 전쟁 나가면 내 새끼들이 가서 다 뒤질 텐데. 어떻게 그 전쟁을 해? 그랬더니 당왕이 나는 이렇게 똑똑한데 니들은 사리에 밟지가 못하네. 이제 전쟁할 때가 됐어. 하고 설명을 하는 거야. 설득. 자, 맞아보겠습니다. 이에 북쪽으로 영주의 곡식을 운송하고 동쪽으로 고대인성의 곡식을 비축하였다. 태원, 그 다음에 순천 찾아갔죠. 자, 순천이 지금의 북경. 자, 고려의 서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개를 찾으면, 자, 요양진, 요게 요소 요동의 기준이라고, 여기가 바로 요동성이에요. 이게 요동성이 있는 곳이라고요. 자, 그리고 이 태백산, 이 줄기, 태행산맥이 이게 요라고 그랬어요, 지금. 자, 지금 지도를 좀 확대해 보면, 자, 이 요소 지역에 평요 고성이라고 있어요. 아, 이게 고대인성이네, 고성. 자, 여기까지는 지금 고구려 땅인데, 여기다 모은다는 얘기는, 요는 유주.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하러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드디어, 당왕이 이제 실질적인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도를 보면, 요동성 서쪽, 이쯤에 있는 거예요. 네, 이쯤에. 지금 고대인성이, 예. 고대, 옛고에, 옛날부터 내려온 큰 성이에요. 고대인성. 옛부터 내려오는 크게 있는 사람들이 쌓은 성.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성. 고대인성, 아마 제가 볼 때는 요소 10성을 쌓잖아요. 누가? 고구려의 태조대왕께서. 그때 쌓은 성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7. 보장태양 3년 11월 당태종이 성공을 자신하다. 아니 10월 달에 노인들 설득하고 또 11월에 했더니 난 자신감이 있어. 아주 그냥 이렇게 준비를 오래 했단 얘기예요. 자, 보장태양 3년 640년 11월에 당태종이 낙양에 도착하였다. 서안에서 낙양이니까 더 동쪽으로 온 겁니다. 전 의주자사 정천숙은 이미 은퇴하였는데 당태종은 그가 수양제를 따라 고구려를 정벌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불러서 행제소로 오도록 하였다. 자, 나오죠. 다 은퇴하거나 노인들 관료들, 높은 관료들은 다 젊은 시절에 수나라 고수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에게, 정원숙에게 고구려 공격에 대해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요동은 길이 멀어서 식량을 운반하기 어렵고 동이 고구려는 성을 잘 지키므로 단기간에 항복시킬 수 없습니다. 전쟁하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야. 워낙 많이 죽은 걸 봤잖아, 이 사람들은. 당태종이 말했다. 지금은 우리가 더욱 강해져서 수나라 때와 비교할 수 없어. 공은 단지 남의 의견에 따르기만 하시오. 반대했는데 똥꼬집이 핀다는 얘기야. 거꾸로 해석하면 신라의 압력이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자, 3년 11월 계속 이어집니다. 보장태양 3년 640년 11월에 형부상서, 벼슬 이름이고요. 장량을 평양으로 가는 길입니다. 행군 대총관으로 삼고 행군, 군사를 행진시키는 행렬, 그 대총관, 큰 총사령관이란 뜻이에요. 강주, 회주, 영주, 협주의 군사 4만 명, 장안과 낙양의 모사 3,000명. 모사니까
선비들에게 문관들도 필요해. 작전 짜고 이래야 되니까. 그리고 군사 행정상 필요합니다. 전함 500척을 이끌고 내주에서 황하의 줄기를 건너 평양에 가도록 하였다. 지금 간 거야. 가도록 할 작전을 짠 거야. 이거 준비하는 과정이라고요. 다 준비하는 과정. 지도를 보면 당나라 밑에 서안, 여기가 수도인데 여기서 이제 낙양으로 온 거예요. 자, 그리고 강주, 회주, 영주, 협주, 장안 이런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어디로? 내주로. 자, 내주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대략 낙양 주변이라고 보입니다. 왜? 이 황하 타고 가면 되잖아요. 이제 황하 타고. 아니면 그 위쪽으로 올라가든 여기서 요동성으로 들어가든. 자, 회라고 그런 걸로 봐서는 이 항하를 타고 가는 겁니다. 가서 올라가면 바로 안평이잖아요. 이 평양성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아직은 평양성이 지금 나올 때가 아니고, 평양성이 이제 보장할 때 이제 중간에 전쟁이 심해지면서 장안성에서 평양성으로 다시 옮깁니다. 수도를. 그때 나오는 거고, 지금은 장안성은 전시수도. 자, 전시수도. 안평의 동안성은 평시수도. 안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양 그러면. 자, 또한 태자, 첨사, 자위솔이 자위솔, 이 벼슬 이름이고요. 이세적. 자, 이세적이 나왔습니다. 이적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 노인네예요. 자, 이세적 많이 들어봤죠? 이게 고당 전쟁 때 1차 때 당태종 모시고 나갔다가 깨지죠. 나중에 이제 그 당나라 그 태종의 아들, 당나라 즉천무 바로 이전에 임금, 그 사람 때 이제 다시 2차 고당 전쟁 때에는 이세적이 총사령관이 돼서 이겨냅니다. 자, 그 이세적이 이름을 이적으로 나중에 바꾸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세적을 요동으로 가는 길이란 뜻이죠. 자, 이 요동동은 졸본 쪽 아니고, 자, 낙양 이쪽에 지금 이쪽을 내주라고 보면 요동도면 이 요동성 있는 이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요동으로 가는 길, 요동으로 행군하는 길, 이 뜻입니다. 다시 원래 돌아와서 요동으로 가는 길에 행군 대총관, 군사를 행진시키는 대총사령관, 이 뜻이에요. 대총관을 삼고 보병과 기병 6만 명과 난주, 하주, 이주의 항호를 이끌고 요동으로 가도록 했는데 차후에 양군이 합세하도록 하였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야? 여기 보라색 글씨 나왔잖아요. 실제 공격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 침략을 원래 지금 준비하는 과정,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작전을 짰다는 거야. 뭔 작전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을 짜고 있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다는 느낌 안 들어요, 여러분들? 네, 진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9. 고장대한 3년 11월 당군이 유주에 집결하다. 인제 집결하는 거야, 인제. 야, 참 빨리도 집결한다. 644년 11월. 자, 보장태한 3년 644년 11월에 여러 군대가 유주에서 대대적으로 집결하였다. 자, 유주는 요동성 바로 위쪽을 말합니다. 행군 총관 강행본과 소강 구행엄, 그러니까 강행본하고 구행엄은 사람 이름인 거예요. 을 먼저 보내 많은 장인을 감독해 안라산에서 운제와 충차를 제작하도록 하였다. 자, 운제, 충차는 그 성 공격하는 도구들이에요. 그 충차는 성문 부딪히는 걸 얘기하고, 운제는 구름처럼 높은 사다리 그 차를 얘기합니다. 이때 원근에서 용사로서 병사 모집에 응한 자와 원근 멀리 가까이 있는 곳에서 공성 기계를 바친 자가 매우 많았는데, 성을 공경하는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당태종이 직접 증감하고 그 중에서 편리한 것을 취하였다. 또한 손수 조소를 지어 천하에 알렸다.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훈주를 시해하고 백성을 학대함으로 인정상 어찌 참을 수 있겠소. 이제 유주와 계주를 순행하고
요동과 갈석에서 요동은 요동성을 얘기하고요. 갈석은 요동성 밑부분입니다. 연개소문에 죄를 묻고자 하니 지나는 곳의 군영에서 낭비가 없도록 하시오. 자, 내가 이제 고구려 치러 갈게 라고 이제 포고문을 이제 발표한 거야. 그동안 비밀리에. 여러분들 언뜻 보면 무지하게 떠벌려 놓고 전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야. 고구려 몰래 이때 준비한 거야. 과연 고구려가 몰랐을까? 척후, 스파이를 그렇게 많이 보낸 나라가 고구려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는 스파이를 무지하게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정보전에 무지하게 민감한 나라라고. 우리 동이족들은 전쟁하기 전에 이겨놓고 전쟁해. 스파이를 다 보내서 적의 상태를 다 점검한다고. 그 뒷얘기예요. 그 유지에 직결한 얘기.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난날에는 수양제는 그 아랫사람을 잔인하게 학대하였고 전에 고수전쟁했던 애 깎아내려야지. 쳤잖아 걔는. 고구려 왕은 그 백성을 어짓게 아꼈어. 고구려 영양태양 말하는 겁니다. 26대 영양태양. 수양제는 반란을 생각하는 군대를 갖고서 안정되고 평화로운 무리 고구려를 공격하였으므로 성공할 수 없었어. 지금 대략 필승의 길을 말하자면 5가지가 있어. 구라를 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전략전술이 뛰어나다. 첫째, 대국으로 소국을 공격하는 것이요. 개뻥인 거 알겠죠? 고구려가 대국인데 상주국이잖아. 둘째, 순리로 영리를 토벌하는 것이고 자기가 순리래. 아니 제후가 천자국 치는 게 영리지. 다 거꾸로 말해요. 모든 걸 거꾸로 말해. 자기는 옳대. 셋째, 잘 다스려진 상태에서 문란한 상대를 도모하는 것이고 거꾸로야. 당이 오히려 지금 서쪽에 오는 저 겨우겨우 막아냈고 신라 도움받아서.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신라가 압력을 해서 군사를 주니까 할 수 없이 고구려 치러 가는 거야. 자기의 욕심도 있었고. 넷째, 편안한 상태에서 고단한 상대를 대적하는 것이고. 아니야, 고구려는 지금 내부적으로 연개소문이 당나라 침략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고 신라의 침략하고 대비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나라가 지금 불안불안해. 왜? 수나라 시절 고수 전쟁에서 졌던 기억을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노인들 설득하고 대신들 설득하는데 다들 전쟁 안 했으면 고구려 가는 길이 험하고 그리고 고구려는 성을 잘 지키고 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 5째, 기꺼운 마음으로 원망에 찬 상대를 감당하는 것이요. 기껏긴 마지못해 가는 건데 다 거꾸로 얘기합니다. 왜? 전쟁을 하는 합리성을 얘기해야 군사를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찌 이기지 못할까 근심하겠어. 모든 백성에게 널리 알리니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오.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야.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 모든 백성들이, 당나라에 있는 모든 선비족들이. 이거 또 가서 이번에도 또 다 죽는 거 아니야? 고구려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닌데 30만 명이 죽었잖아. 이번에 가면 또 그렇게 죽을 텐데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이제 당왕 이세민, 당태종이 각종 주둔 소유물 분해 기구 중에서 감소시킨 것이 태반이었다. 엑기스만 남기고 감소시켰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물자가 별로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장면이야. 그렇게 많은 장비를 갖고 간 수나라도 졌는데 고구려가 좀 자신만만한 건 이해하는데 그렇게 자기들은 강조해야지. 그 이면에 나온 거 보면 마지못해 가는 내용이야 다. 고조항태한 3년 11월 달 내용이야. 계속 당태종이 공격한 게 아니라 공격 조소를 내린 거야. 이제 공격해 하고 이제 명령 내린 거야. 고조항태한 3년 644년 11월에 조소를 내려 여러 군대와 신라, 백제, 해, 거란에게 길을 나누어 고구려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이것도 실제 공격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 침략을 몰래 준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내부적으로. 지금 공격한 거야, 안 한 거야, 아직? 조소를 내린 거야. 여기에 신라라는 말이 나오네, 드디어. 마치 신라, 백제, 해나라, 거란이 다 당 밑에 있는 것처럼. 내가 볼 때는 다 신라가 메인이고 신라 밑에 있는 걸로 보여. 자, 여기까지가 준비예요. 준비. 이제 준비가 끝난 거야. 이제 준비가 끝나고
요 다음부터 드디어 본격적으로 요수를 건너 싸우는 시작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